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저희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번에 좀만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치고받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살짝 제 마음을 대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요? 정리해볼까요? 이게 파월이 어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만을 표했다 까지만 전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파월을 조금 뭔가 움직였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을까요? 저는 파월이 안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더 낫다. 네.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너무 불을 지른 격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불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시장에 일부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4월 4일 날 했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는 뭐 크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괜히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파월이라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를 스스로 발전하다가 발전기가 멈춘 거죠. 그 정도지 뭐 특별히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난 FOMC 때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제 그 전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세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죠. 이제 이 연준이 생각했던 그 어떤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맞아요. 이것이 톤이 더 나빠졌어. 네, 이것이 이제 뭐 성장과 이제 물가에 굉장히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만약에 좀 양적 긴축도 뭐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양적 긴축을 안 한다고요? 양적 긴축 조기 종료를 안 할 것이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했고. 굉장히 큰 뉴스라서 들어봤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네요. 시장이 환호하고 그렇죠. 갑자기 그랬을 뒤집어지는. 텐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얘기 모든 걸 이제 안 해줬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22가 내리는 걸 보고 이제 부러웠던 거죠. 질투가 나서 왜 페드는 안 내리냐. 저 빨리 내려야지.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125% 때리면 미국 내려야죠. 그렇죠.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진짜로 파월이 나와서 지금 큰일 났다. 금리 내릴게. 뭐 이랬으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또 큰일 났을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파월 의장이 금방 뭐가 바뀌었으면 왜냐하면 지금 채권 금리가 뭐 지난주에 난리가 쳤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조용한 편이지만 아직도 이게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30년 물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원타임으로 잠깐 팔고 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투자하는 이런 큰 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세 충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트럼프가 이거 미국 경제라 박살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리고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낮아지는 어제 분명히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채권금리가 약간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채권금리 안정이가 지난주에 흔들렸던 이유를 크게 보면 뭐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펀더멘탈하게는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이 낮아진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월 의장이 돌아선다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통화 정책까지 완화적으로 간다면 뭐 어떤 요인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커지면서 30년물 같은 경우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단기 금리를 낮춘다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에 주식이 떨어져도 국채가 팔리고 달러가 팔렸던 것처럼 이게 거꾸로 가면 이상한 현상이고 거기에 시장이 지금까지 어떤 시장을 끌어왔던 흐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많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을 조기 종료 안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최근 이번 주에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도 계속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비슷한 결인 거죠. 지금 무슨 뭐 중국이나 일본이 막 미국채를 투매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이 뭐 미국을 뭐 달러 자산을 다 이제 뭐 배척하고 그런 것처럼 니네가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도 어제 한 거고 베센트 장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좀 진정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레버리지도 이제 이제 청산될 만큼 된 것 같고 저는 물론 아직 채권 시장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제 지난주까지 무슨
이제 다 망할 것 같았던 이제 아무도 미국 채 안 산다. 이제 그런 시기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그래도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부하고 스캇 베센트하고 제롬 파월이 계속 만나서 논의도 했었고 아침마다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행동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 파월이 뭐 만약에 행동을 해도 금리는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 같아요. 연준이 쓸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포기하고 싶진 않은 게 연준 위원들의 맥락에 여러 발언들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파월의 발언 중에 이런 파월 풋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제 약간 거부하는 발언 어제 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라람 여잔 전 인도은행 총재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조금 받아들여야 될까? 아예 고려를 지금 당장은 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카드가 돼버린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모던 타임스에, 그러니까 이 근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본 적 없는 관세 정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데 이제 페드 풋이라는 건 결국 금리를 내려서 증시의 하방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우리가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넣어줄게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건데 뭔가 금리를 내린다라는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이 100년 이상 우리가 본 적 없는 엄청난 관세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보면은 그냥 이제까지 했던 얘기와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페드 풋이 있냐라고 했더니 노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맥락을 들어보면 페드 풋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저는 어제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파월은 트럼프한테 관세 그만 좀 긁어갖고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관세,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 막 이렇게 거기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하라고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채권 약간 물가와 고용 안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걸 그렇죠. 토론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 나 이거 나보러 어떡하라는 얘기야. 라는 그런 상황에서 나보러 이걸 시장 받쳐라. 나 지금 확신이 없어.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럼 관세를 낮춰줄게가 아니라 너 자를 거야. 너 해임.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트럼프 말에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말했는데 도박 시장, 그러니까 예측 시장이죠. 켈시 이런 데서 파월 의장의 해임 확률 많이 안 올라갔어요. 맞아요. 한 15%에다가 한 20% 왔다 갔다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월가가 일부 걱정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 여러 가지 독립기관들이 있어요. 뭐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 노동관계위원회 네. 이런 독립적인 기구들이 뭐 그 FDIC,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임명했던 사람들을 자꾸 자르고 있죠. 자르고 있으니까 이런 독립기관에 있는 이사들 이런 사람들을 자르는 게 맞느냐라는 걸 놓고 노동관계위원회에 있다가 잘린 사람이 윌콕스라는 사람이 소송을 냈어요. 근데 지방법원에서는 그거를 이 사람은 해고를 취소해라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장은 우리가 아직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우선은 대통령 결정을 유효한 걸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직 대법원이 확실히 판결을 끝낸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페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독립기관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 그 미국 재무부 지금에서 하는 얘기는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페드는 약간 다르다. 컨텍스트가 다르다. 왜냐하면 페드는 역사적으로 이런 독립성을 유지해온 조직이고 이 독립성이 굉장히 신뢰에 어떤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페드는 약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재무부에서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엄청 이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를 때에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재료가 작은 불씨가 됐던 게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판결 때문에 이게 파월도 결국 잘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다면 페드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국채 시장의 신뢰가 또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처럼 그 후에 그
페드는 다르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많이 나왔고 어제 파월 의장도 그 질문을 또 받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거냐, 당연히 또 아니다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의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의회인데 의회는 이 페드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와는 달리 이제 괜찮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에도 이제 termina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을 해고하겠다는 건지 임기 종료가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빨리 저 임기가 끝나서 제가 나가는 걸 난 보고 싶다는 건지 사실 그것도 양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좀 그런 말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금리가 그 SNS가 나오고 나서도 금리가 별로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세장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모르죠. 뭘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선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헌법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진짜 해고하려고 한다면 별짓을 다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 임명하기 전에 작년 10월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미 파월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면 섀도우 페드 의장을 미리 선임을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5월이지만 아예 미리 내정을 해놓는 거죠. 케빈 월시 이런 사람으로 뭐 한 8월 이렇게 딱 내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케빈 월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이 파월을 무시하고 시장이 케빈 월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밑에서 이제 부추겨주고 나 부의장이라도 할래 하면서 막 요즘 약간 아청꾼 되신 것 같아가지고 되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뭐 거의 그냥 뭐 아니 권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권력은 정말 권력 한번 맛본 사람은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딱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런데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늙은이에 불과하죠. 그 베센트 장관이 했던 인터뷰, 이제 이번 주에 했던 그 인터뷰에 이제 그 파월 해임한다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 이제 직접 질문이 있었는데 페드의 독립성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페드의 독립성은 보석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나서 이제 내년 5월이 임기 만료니까 가을 정도부터 인터뷰를 시작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을부터 계속 누구를 인터뷰할지 이제 막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고 내정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섀도우 체어가 해임은 안 하지만 사실상의 해임이 이제 될 수 있다. 그 약간 말하는 터미네이션이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파월과 지금 트럼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될 걸로 어쨌든 봅니다. 이 기본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갔고 지금 미국 정부의 국채의 어떤 그 에그로게이티드 총합으로 본 이 이자율이 한 3.34 뭐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국채를 30조를 찍어냈죠. 거기에 대해서 3% 몇 %의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총 1조 달러의 이자가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10bp 떨어지는 게 몇천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베센트 장관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그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감세, 자기가 목표로 하던 감세라든지 어떤 경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방법은 계속 시장이 원래는 처음에는 자랑됐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내가 얼마나 뭐 이랬는데 이게 다 올라갔거든요.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파월 의장이 팔을 꺾어서 국채 매입을 하는 거죠. 예. 뭐 아니 일본 봐봐.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인데 걔네 이미 거의 다 갖고 있어. 일본 국채 10년물의 60%를 일본은행이 사 갖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못 삽니까? 그래서 페드한테 사라고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낮추는 것도 금리 낮추는 거지만 이 국채 매입해서 빨리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 왜냐하면 단기 금리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단기 금리에 집중하다가 베센트의 설득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장기 금리입니다. 이래서 이제 장기 금리 쪽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다시 옛날 화가 나면 다시 원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단기 금리도 내려야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단기 금리는 파월 의장한테 너 빨리 안 내릴래? 하는 거고 장기 금리는 빨리 국채 안 살래? 하는 두 가지로 지금 갈등 구조가 꾸준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 아무래도 이 앵자이어티,
좀 불안감을 못 믿겠다.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